어, 제가 며칠 전에 좀 명상이 깊어졌을 때, 음, 물론 이제 전에도 이런 명상이 깊어졌을 때 이런 이제 체험이 있긴 있었는데, 음, 그 소리를 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설탕은 달고 소금은 뭐 짜다 음, 이런 이제 문장이 있다면은 이게 이제 뇌에서는 의식에서는 그게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있지만은 음, 이렇게 관찰이 아니, 이제 집중 상태에서는 그게 하나하나씩 음, 생기더라고요. 음, 예를 들면 뭐 설탕, 음, 은, 음, 달, 고, 음, 뭐 소, 금은 짜다 이런 음, 식으로. 음, 그래서 이제 이게 기는 이게 이걸 이제 더 분해하면은 뭐 시옷, 뭐 리을, 티귿, 음, 이응 이런 식으로 되겠지만은 음, 이 뇌에서는 이걸 이제 기억이라는 이 작용이 있어가지고 음, 하나의 문장으로 음, 이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는 실제 경험은 음, 뭐 스틸 컷인데 일종의 음, 잘린 하나하나의 컷 장면인데 음, 이게 이제 두뇌에서는 음, 이걸 하나의 문장을 만들고 기억 작용에 의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버리고 살아있는 음, 그런 이제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듯이 버리고 있더라고요. 음, 이걸 이제 또 음, 눈으로 이제 가져가니까 음, 눈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음, 뇌에서 이게 실제 눈의 보임 작용은 짧은 아주 찰나의 사진 찍듯이 착착착 찍는데 음, 뇌에서는 기억 작용이 있으니까 음, 그게 이제 움직임이 실제적으로는 움직임이 없는데 음, 현상적으로는 음, 이게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음, 이게 이제 착각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음, 그런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이게 통찰인지 생각인지 음, 그런 생각이 음, 났습니다. 거사님. 음. 이거는 그냥 관념입니까? 그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관심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관념이고 네. 그냥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일 뿐이면은 뭐 관념이니 아니니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네. 또 실제로 그렇다라고 네. 그러면은 그러면 관념이고 네. 저 그런 생각이 들고 날 뿐이면은 네. 뭐 거기에 어떤 의미도 응? 둠이 없지. 네. 그럴 뿐이면은 그러면 뭐 관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예, 예.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죠. 네. 음, 자, 그런 것은 전부 응? 뭐겠어요? 가령 철로님이 지금까지 네. 듣고 보고 한 게 없었다면은 네.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전에도 그런 거사님 법문 듣기 전에 음, 이게 뭐 눈의 경험 이런 듣기 음, 전에도 명상할 때 음, 그런 체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며칠 음, 전에는 그게 또 강하게 와가지고 음, 거사님께 질문을 여쭤봐야겠다. 예. 자, 이래서 만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네. 그 전에 수없이 많은 기억이 나든 나지 않는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터이니, 네. 가령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한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음, 그런 음, 말, 그런 용어 또는 그런 비싼 그런 말들을 한 네.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작용되겠어요? 뭔가 들어봤으니까. 음. 네. 자, 근데 그러면, 들어봐도, 거사님, 예, 이게 저한테서 그게 확인이 되고, 실제 음, 경험을 확인이 되면 또 다른 차원 아닌가요? 그, 확인이 된다? 가령 어떻게 확인이 됐죠? 어떻게 확인이 그냥, 된 거죠? 그냥 경험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명상 중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탕은 한 글자 한 글자씩 이게 올라오는 것이 이제 체험이 됐거든요. 예, 그거는,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인식됐다고 한다면은, 네, 그거는 경험 실제, 저의가 아니라, 네. 그냥 생각이, 아니, 실제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음? 문장이 생성된 게 아니고요. 아유, 이게, 우리 실제 경험에 글자가 어디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글자를 분해하면은 뭐 음. 시옷, 리을 이렇게 또 자음과 모음으로 그래요. 그러면 또 시옷을 분해하면은, 또 뭐 다른 무언가가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글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실제 경험에 글자가 어디 있으며, 다른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네, 글자가 없죠.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거는 실제 경험이 아니라, 그냥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럼 실제 경험에서는 시옷 이거 이전에 어떤 그 자음과 모음도 아닌 음. 그 무엇입니까? 그 무엇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어, 그렇습니까? 아예, 아예, 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 모음이 없고, 음? 오죽했으면은 육조 해능성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무주, 무념, 무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이 어떻게 있겠어요? 네. 무념 맥주 해능 스님의 무념은 이게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음, 그 생각에 오염되지 말고 음, 생각은 실제가 아니니까 음, 거기에 대해서 초연하라 음.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일어나되 생각에 물들지 않는 상태가 무념 상태가 아닌가요? 무념은 생각이 일어나되 무념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할 것도 없으면 그런 경험 상태를 무념이라고 그래요. 어떤 그 초월상 그 뭐 레디비 음. 냅둬라 예, 뭐 초연 레디피라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좋은 말이 아니, 도대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를 둘, let it 할 때, it이라는 것이 있어야 let이라는 것이 있고, be라는 것이 있죠. it이라는 네, 것이 없는데, 어떻게 let이 있으며 be가 있겠어요? 자, 그런 네, 정신들을 무념만으로 부족하니까 무상이라 그러고, 네. 무상이라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무주라 그런 거예요. 어, 그냥 거기 생각에 그런데, 대해서 그- 초월해라 생각에 대해서 오염되지 말 그런 걸 더 넘어서는 거네요. 예. 자, 모르면 없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험을 이렇게 저렇게 규정될 수 있는 그러하면 아닌 거예요. 의부어사가 가령 네,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네,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의 이 붙잡고 있는 이해를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를 깨주기 위한 말이지. 네, 또 의부어사의 말대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또 수행이 깊어진다, 깊어지지 않는다가 뭐예요? 도대체 뭐가 어쩌면 깊어지고 어쩌면 깊어지지 않나요? 아니 이제 집중이 잘 될 때가 있고 음, 자선할 때 보면은 음, 좀 집중이 잘 될 때가 있고 음. 또 이렇게 약간 산만할 때가 있는 상태가 있지 근데 않습니까? 집중이 잘 될 때는 어디에 집중이며 산만할 때는 무엇에 산만인가요? 그냥 뭐 잡생각이 들어올 때 산만이고 음, 잡생각이 없을 때 음. 그게 이제 좀
집중인 거죠. 그러니까 뭐, 잡생각이 없으면 어디에 집중을 해요? 도대체 집중이라는 표현은 뭐에 대한 집중이에요? 집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니, 이제 음, 알아짐에 대한 게 잘 이루어졌을 때 음, 그 집중이라고, 알아짐을 자꾸 음, 생각으로 알아짐 음, 하는 상태가 있고, 음, 생각으로 알아짐 안 하고, 음, 실제, 에, 예를 들면 소리가 있을 때 음, 그 소리에 대해서 저절로 알아짐, 이게 이제 음,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가 좀 음. 집중이 잘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에 집중할 데가 없는데 무슨 집중이 있겠어요? 산만하다는 것은 뭐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 내용의 시시비비 또는 뭐 거기에 그것이 실제로 착각의 느낌에 빠졌을 때 산만하다고 표현되는 것일 뿐이죠. 그런 네, 산만이 없는 그러함이 집중이라는 것일 뿐이죠. 결국에는 생각 내용들은 착각이 없어서 뭐 육조 해능스러운 표현으로 무념, 무주, 무상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네, 그러한 경험을 집중이라고 그러는데, 네. 과연 그런 집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죠. 무념, 무상, 무주인데, 무념, 무상, 무주와 집중이라는 말이 어울리기나 해요? 네. 산만이란 말이야. 어? 무념인데,념이 있다는 착각, 무상인데 상이 있다는 착각, 그리고 몸이 없음일 때, 그때 뭐 생각에 따라서 뭐 붙잡고 뭐 밀치려고 좋고 싫고에 온통 그렇게 늘뛰기를 하고 있을 때 그람을 산만이라 이야기하겠지만은 네. 그람이 없으면 어디 집중이라고 말도 붙을 수 없는 무념이고 무상이고 무주라고 표현되는 그람인데 도대체 집중이란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현상적으로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예, 뭐, 이제 실제 상황에서 그렇진 그런 것은 않지만, 전부 어떤 마음을 머물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네, 사마타 수행일 때 집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마타는 어떤 상에 집중이기 때문에 네, 집중한 말이 있지요. 이빠사나에다가 집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네, 사실 잘못된 이해예요. 그래서 이빠사나에 집중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어떨 때 쓰는 거냐? 테라와다 불교에서 논장이라고 하는 아비담마에는 법을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험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집중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집중이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네. 굳이 그러면은, 집중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으로 가지 않는 네, 그냥 실제 경험 그대로 하는 그런 경험을 어떻게 보면 알미라고 하는 그러한 그냥 내용 없는 네, 내용이라는 착각 없는 그런 알미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를 집중이라고 이름하는 건데 사실은 알미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집중이라는 말도 맞질 않아요. 적절치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집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그 테라와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데 있거나 또는 네, 사마타라고 하는 크람에 있는 거예요. 네. 아까 거사님께서 실제 경험에서는 뭐 이렇게 뭐 쉬어도 없고 잠도 몸도 없다고 하셨는데 음, 균형 상태라고 하셨는데 음, 근데 그거는 우리 경험상으로는 경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두뇌에서는 뭐 문장이 만들어지고 단어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음, 두뇌가 실제 기회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음, 그것이 없다고 하시는 게 그건 경험이 안 되는데 음. 그것이 없다고 하셔서 그게 저한테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경험이 없다? 경험이 없다? 봐요.
새끼줄이 뱀이라 착각됐으면은 네. 뱀이 보인 경험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새끼줄이 뱀으로 보인 착각이 일어났을 때요. 예. 뱀으로 보인 착각 경험이 있었죠. 아니요. 뱀으로 보인 경험은 없었지요. 뱀이라는 것은 그냥 착각이죠. 아, 네네. 그러니까 뱀으로 보인 경험이 있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뱀이 없었는데 어떻게 뱀이 보이는 경험이 있겠어요? 착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착시라던데, 착시도 있고 착각 경험이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혹시다라는 것도 네. 실제로 그렇게 보인 게 아니라 그렇게 네. 보인다는 착각이잖아요. 착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실제 경험이겠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음, 이제,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다 할 때, 음, 그것이 착각이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음, 그냥 통찰 경험으로서 음, 그런 경험이 없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음. 통찰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까? 물론 그거야 통찰, 자각이 있을 때 얘기지만은, 네, 그러나 그럼 우리 경험으로 이야기를 해도, 물론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야 달다라는 경험이 있을지 몰라도, 네. 실제로 달다라는 경험이 어떻게 있겠어요? 달다라는 것이 어떠함을 달다라고 그러는데요. 응? 맛이 그거는, 달다, 맛이 달다, 달다라고 하는 맛이 그 혀에서 느껴지는 경험이 어떤 경험이겠어요? 응? 달다라는 것은 생각. 그런데 생각 또한 확정된 생각이 아닌 것을 단맛 그래 버리면은 확정된 맛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착각은 착각일 뿐이지 실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 달다, 짜다는 이게 또 그 사람의 어떤 그날 상태에 따라서 음, 달라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음, 뭐 설탕과 소금은 음. 그것도 착각 경험인가요? 설탕과 소금이라는 것도 그렇죠. 설탕과 소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나요? 소금이라는 것이 네. 항상 짤까요? 누구에게나 짤까요? 어떤 상황에서나 짤까요? 아니, 거사님, 음, 서- 짜다, 달다, 형용사는 일단은 제쳐두고요. 예. 저는 이제 명사, 설탕과 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탕이라는 것이 네, 요즘 뭐예요? 가령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의 기본이 뭐예요? 응? 가령 전부 다 원자로 우주 만물 만상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설탕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소금도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네, 원자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네, 양자와 전자로 구성되어 있대요. 응? 네, 자, 그것이 다시 또 요즘 미립자, 뭐 쿼크 그러죠. 네, 그러면 쿼크로 가면은 쿼크라고 하는 것에 이 쿼크, 저 쿼크가 분별이 될 수 있는 그람일까요? 원자만 해도 분별될 수 있는 원자인가요? 이 원자 다르고 저 원자 다른가요? 자, 결국에는 이 세상에 설탕이다 또는 소금이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 경험의 착각이에요. 그런 실체는 없어요. 우리 실제 경험에는 그런 실체가 없어요. 네, 맛이라는 것도, 단맛이라는 것도 확정된 단맛이라는 것은 없어요. 네. 예를 들면은 소금을, 소금을 수박에다가 소금을 뿌려서 먹어봤어요? 아니요. 네, 설탕에다 소금을 뿌려서 먹어보세요. 더욱 달아요. 네.
아니, 근데 거사님, 아까 음, 거사님께서 예, 기회 경험, 눈의 경험에서 음, 뭐 장과 모험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예, 그런데, 근데 거사님이 지금 설명하신 거는 음, 어떤 뇌의 의식상에서 음,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런 것이 규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저는 아까 물었던 게 음, 귀와 눈의 경험에서 그런 것이 거사님께서는 없다라고 하셨고, 근데 지금 음, 거사님의 설명은 음, 지금 의식 차원에서, 음. 두뇌 차원에서 그런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게 좀 뭔가 좀 배치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에서도 없고, 사실은 의식에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에서 없다는 것은 경험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요. 사실 기의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림이라 하는 그냥 그름이에요. 그런데 그 들림의 내용이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음? 네. 저 바로 그런 경험이에요. 그 경험에 귀에 시옷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기의 경험에. 그런 거 없다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그거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네. 예, 그거야, 그건 소리라고 규정이 없는 경험이면은, 음? 스스로 분명했죠. 그리고 요즘 뇌과학자들도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은, 가령 뭐, 뇌과학자, 물리학자들한테는 상식이. 그런데 전로님은, 음? 지금까지 그렇게 들리는 그것이 실제로는 착각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을 뿐이죠. 아, 근데 음,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글자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음, 올라오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아, 그런 경우는 착각이, 실제 예. 경험이, 그래서 실제 기의 경험에서는 음, 뭐 설탕 이게 아니고 음, 뭐 이렇게 뭐 진동이라든가 음, 이게 소리를 들으니까 음, 막 어떨 때는 귀가 아프더라고요. 진동이 음, 일어나고 음, 어떨 때는 심장에서도 진동이 일어나고 음,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 귀가 아픈 경험이 음, 좀 많고 야, 이게 귀에 고막이 진동이 올라가지고 귀가 아파지는구나 음,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더라고요. 음, 예, 예, 예. 자세히 이제 이 소리를 음, 보니까요. 음, 예. 그래서 아, 이게 실제 기회 경험에서는 음, 이 자음과 모음도 아니고 음, 그냥 어떤 진동 음, 아, 이런 걸로 경험이 되는데 뇌에서는 음, 소리, 글자로 인식이 되는구나 음. 라는 생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그래, 뭐, 그렇기는 한데, 또 진동이라 해도 남이 바로 요즘 양자 물리학의 딜레마가 뭐예요? 관찰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예. 양자적인 것이 아, 예, 입자와 입자가 같을 파동으로 때도 입자 같을 때도 있고 예, 파동 같을 때도 파동으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관찰자의 인식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지는 것이니 네. 개의 경험에 진동이 있다 이 말도 맞지 않아요. 네. 근데 진동은 어떤 느낌이 나가지고 진동이 일어났다. 음. 그렇게 제가 말씀이 그러니까 드렸고요. 그러한 느낌이란 네. 진동이니 뭐니 그렇게 규정될 수 있음이 아니. 네. 자, 그런 말은 그렇지 않고 소리로 들린다라고 했을 때, 가령 뭐 기억 시옷으로 들린다고 했을 때 그걸 깨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동이다라고 규정하는 말이 아니. 네. 그리고 또 수행이라는 것이 깊다, 얕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응? 마치 수행이라는 것이 깊다, 얕다 하는 거니까 뭔가 어떤 상태가 요 얕은 데서부터 점점 깊게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라면은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 예. 그러니까 윗바사나 상태에서는 깊다라고 하더라도 깊음이 알아지고
뭐 산만하더라도 산만해지면 알아지고 자, 근데 그런 얕더라도 일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 보잉뱅 경험이나 드림이라는 경험이나 찰나 경험이고, 찰나 경험에 예? 상이 있느냐 없느냐,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찰나의 문제일 뿐인데, 그 찰나에 김리, 얀리라는 말이 산만하니 김리라는 말이 어떻게 붙을 수 있겠어요? 네, 찰나의 경험이라고요, 거사님? 그렇잖아요. 그냥 뭐라고 그래요? 우리 경험이 조건 발생을 하니, 응? 그러니 실체로 있다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또 보이고 함이 없으니 탈다생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부처님은 경험 실제라고 하는 것을 무상이고 무하다. 자, 그러함을 연기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함에 깊다, 얕다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표현이 붙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일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거사님을 찾아뵙고 맨 처음 드린 음, 질문이 음, 고도의 관찰력으로 찰나 생멸이 포착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음, 거사님께서 포착이 안 된다 음. 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네. 포착이 돼요, 그래.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통찰 경험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통찰 경험이란 통찰 경험이고,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는 그런 경험이다 보면은, 그러함이 스스로 분명해져요. 그냥 그것을 갖다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경험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 응? 가령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그렇게 경험 안 된다, 경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이 순간 그러함이 인식적으로 분별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음, 네. 근데 어떤 물건을, 사람을 보면은 긴 시간을 두고 음, 10살 때와 50살 때 긴 시간을 두고 보면은 음, 사람의 모습이 확실히 변하고 음. 그때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과 느낌들이 음. 모두 변한다는 것이 확실하듯이 근데 그걸 거기서 봐요. 50년간을 관찰을 했나요? 가령 똑같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그런 이해가 들었나요? 그런 관찰을 보다는 이해가 든 거죠. 그리고 그런, 그런 그런, 경험이, 관찰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때 찰나의 경험이었는데 똑같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해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음, 그런 이해가 들어가지고 음, 그러면 이제 뭐 5초 전과 5초 후에 음, 그런 내 몸도 바뀌는구나. 음. 이런 이제 통찰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찰을 한다 이런 말도 그러니까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뭐 문득 생각이 나면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죠. 뭐 관찰이라기보다는. 그러니 매 순간 똑같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응? 항상 하는 게 없구나라는 네. 그런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경험이란 그러함이구나 라는 통찰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럼 그런 통찰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런 통찰을 깨달으라고 해요. 그럼 완벽한 깨달음입니까, 그거는? 우리 만물만상이 다 그러함이 분명하면은 완벽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어떤 이거는, 거는 그런데 어떤 거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아주 완벽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겠죠. 근데 이거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은 수행하지 않아도 음.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박사님? 다 아는 사실이요? 모든 것은 근데 변한다는 것. 전로님은 네. 걱정되는 것도 많고, 응? 그런 것은 왜 그래요? 다 아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함에서 그런가요? 누구나 그러한 것이 다 아는 그러함이라면은, 그러함에 대한 분명한 그러함이라면은,
이 세상에 집착도 없고 괴로움도 없게 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그러한 이해라는 것이 그냥 관념적인 이해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이해가, 음, 대다수 사람들은 관념적 이해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실제 삶과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그러함이 정말 통찰이라 할 수 있는, 깨달음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함으로 온 우주 만물 만상이 당연히 나라는 것을 포함한 그러하면서 분명하다면은 삶의 괴로움이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변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더라도 괴로움이, 예를 들어서 거사님, 저절로 모든 것이 알아진다 하더라도, 자, 결론이 봐요. 네네, 나라는 것이 응? 찰나 생멸해서 나라고 규정될 수 없다는 것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네, 도대체 이 세상에 나라는 것도 없고 내가 없으니 내 것도 없고 네, 그런데 네, 세상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고 괴로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관념적일 뿐인 거고 네, 실제로는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관념 상태이기 때문에 괴롭고 주저함이 있고 응? 후회함이 있고 자책감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성으로는 내가 없지 않습니까? 무한데, 근데 현상적으로는 뭐 우리가 육체가 있는, 육체라는 현상이 있는 이상, 어, 잠시만요. 네, 봐요. 법성이 불어하려면은 현상이라는 것은 착각이란 말일 뿐인 거예요. 네, 현상이 어떻게 실제가 되나요? 실체가 되나요? 응? 법성의 불어함에 드러남일 뿐인데, 응?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란 것은 법성에 대한 착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현상이란 것이 네, 실제인 것이 아니라 네, 법성이란 것은 규정될 수도 없음이고 특정될 네, 수도 없음이고 네, 응? 실체일 수도 없는 그러함인데 현상이 네. 이렇게 마치 이렇게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아니 그런 것은 착각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 그런데 그런 것에 착각은, 대한 입지가 분명한 사람이 그 착각 때문에 뭘 갖다가 착각에 놀아나서 괴롭고 불편하고 거기에 집착이 있고 거기에 욕심과 화가 있겠어요. 착각인데요, 거사님. 그럼 음, 거사님도, 음, 어, 배가 고프고, 음, 어떨 때 잘못된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배탈이 나고, 음, 이가 썩었을 때는 음, 통증이, 음, 치통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암이 걸렸다. 음, 암에 대한 고통이 생겼다. 음. 근데 이건 착각이지 않습니까? 착각 경험인데, 보여요. 그- 그러면 착각하는 사람에게는 착각 경험이지만 착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잖아요. 예, 산이 주라함이고 구름이 주라함이고 물이 주라함이고 바람이 주라함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거사님, 바람이 지나오고, 이게 막 나뭇잎이 흔들고 이런 거는 음. 거사님한테 경험이 안 되는 경험이잖아요? 뭐, 근데, 저게 저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잖아요. 음? 아니, 물결이 일었을 때 음. 거사님 몸에 느낌이 있습니까? 당연히 물에 닿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 이제 물에 닿을 때 말고요. 봤을 때. 보임이라는 경험이 있잖아요. 보임이란 경험이 있긴 있는데요. 어? 근데 그거는 거사님한테 음. 고통을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고통을 주는데요? 예를 뭐, 들어서, 아까 제가 이게 예를 물이 들었지 않습니까? 보이듯이, 산이 보이듯이, 몸이라는 것도 보이는 것일 뿐이고, 물이 몸에 닿았을 때 느껴지듯이, 몸이라는 것도 그렇게 느껴짐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아까 치통과 아니, 암, 치통이라는 것도 느껴지는 것일 뿐이잖아요. 네네, 응? 가령, 못이 긁혀서 지나가면은 느껴짐이듯이, 치통이라는 것도 그러한 느껴짐일 뿐인 거고, 네, 암이라는 것도 뭔가 느껴짐일 뿐인 거잖아요. 네. 암이란 현상이야. 저 바람과 같은 현상이고, 구름과 같은 현상이고, 비와 같은 현상일 뿐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뭐가 달라요? 그럼 그런 이제 것은 뭐가 다르죠?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느낌은 음, 거사님한테 큰 고통을 안 주지만은, 물론 그것도 자연현상이죠. 근데 이제 뭐 암으로 인한 고통은 차원이 다른 고통이지 않습니까? 뭐든 차원이 달라요. 그거는 그런 것이 암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착각인 사람한테나 그렇죠. 어? 그게 이 몸이 내 몸이고 암이라는 것이 실제라고 하는 착각 있는 사람에게야 음, 평상시와 다른 차원이 다른 진짜 큰 고통이겠지요. 그러나 네, 그건 착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네, 뭐가 달라요? 그냥 느껴짐일 뿐인 거고, 그냥 알아짐일 뿐인 건데, 밖에 저런 것들이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나, 네. 몸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알아지는 거나,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알아지는 건 뭐가 다른데요? 실제 경험에 있어서. 경험 실제에 있어서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봐요. 그런 이해 상태에서 수행이 깊니, 얕니, 뭐 이렇게 들리니 저렇게 들리니, 그러면서도 무상하니 어쩌니, 그런 말들은 그러니까 전부 생각 노름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그렇게 하면 자기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생각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경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자꾸 경우도 있지 생각일 않습니까? 뿐인 것을 갖다가 자기 생각을 갖다가 뭐 중계방송하면서 살아요? 아니, 아니, 거사님.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 사람은 지금 뭐 극심한 어떤 뭐 나쁜 환경, 나쁜 경계, 역경계가 음, 닥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착각하는데, 음, 만약에 극심한 암과 같은 역경계가 왔을 때 음, 과연 거사님처럼 음, 그런 음,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음, 그냥 단순한 느껴짐, 차원이 똑같은 음, 뭐 바람이 부거나 음, 물결이나 이런 것과 같은 음, 느껴짐으로 음, 이제 거사님은 받아들이겠지만은, 어떤 착각도인 같은 경우는 그런 역경기가 왔을 때 음, 그가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이, 그런 아무런 역경기 없을 때는 편안한 환경에서는 뭐 그런 것이 자연현상이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가도, 그런 극심한 역경기 왔을 때 그런 게 무너질 수도 음. 있다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그냥. 그거야 뭐 그 사람 문제겠지요. 그게 뭐 착각, 그 바른 깨달음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응? 그 네, 바른 깨달으면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네,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겠지요. 네. 음, 그리고 거사님, 음, 또 다른 질문은요. 음, 이게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요. 음, 예, 그냥 알아짐, 이렇게 그 어떤 대상 경험이 왔을 때 알아짐 음, 이래 하는데, 음, 근데 이제 거사님께서 음, 어, 그 규정 없는, 이렇게 규정이 이게 이 내용대로가 아니라는 음, 그런 것을 한번 의심해 보라, 음, 이런 본문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음, 이게 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알아짐, 이게 아무런, 그냥 있는 그대로 음, 어떤 내용이 오더라도 음, 그냥 알아짐 하면 되는데, 음, 그러면은, 한번 의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알아짐에서 음, 이게 보이는 내용, 경험되는 내용 그대로가 아닌데, 음, 아닌데, 음, 이렇게 해서 약간 분산된다는 느낌? 음. 예,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거는 뭐 어떤 사람에게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또 그때 전체 맥락에서 어떤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우보가사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어? 그 그냥 있는 그대로. 의심하라고 한다고 해서 실제로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네, 하란다고 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지 말란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네, 자, 그런 말은 지금 당연히 그것이 사실인가 착각인가 이 점검을 이야기했던 것일 뿐인 거고, 네. 점검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점검이 아니라는 것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하는 증거는 아니죠. 자, 그러니, 가령 어떤 맥락에서 그런 말이 있다 하더라도, 네, 전체 맥락을 다시 봐야 되겠죠. 네. 그 말만 딱 잡고, 응?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아, 저 말씀은 이게 응? 알아 있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응? 들리는 대로 알아 지금 이렇게 제가 지금 응? 실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응? 거기서 이제 이 내용이 응? 아, 이 내용 그대로가 응? 아닌데 응? 이게 규정을 할 수 없는데 응?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응? 알아짐에서 그러니까 뭔가 분산된다는 주의가 분산된다는 그런데 뭐예요? 규정할 수 없는 데는 생각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인데, 그 규정할 수 없다는 생각도 규정할 수 없음인데, 네. 응? 분산되고 말고 어디 있어요? 규정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규정이 되니까 분산이 되겠지요. 어? 규정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분산이 된다고요? 규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인데, 규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규정하기 때문에 분산이라는 것이 있겠지요. 규정할 수 없다는 생각도 규정할 수 없음이면 어떻게 분산이 있겠어요? 규정할 수 없음이라는 것은 규정하지 않음이 아니라, 응? 규정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함을 이야기하는 표현일 뿐이잖아요. 그럼 근데 규정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분산이 일어난 것은 알아짐 하면은 분산이 안 일어나는데 응? 거기서 규정할 수 없음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두 그 가지 생각은 그 네, 생각 또한 규정할 수 없음인데 네, 규정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데 네. 그게 왜 그러면 다른 생각은 괜찮고 규정할 수 없음이라는 생각은 왜 분산이 되나요? 물론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도 분산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런데 알아짐에서 생각이란 규정될 수 없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건만 네. 규정될 수 없는 그래서 붙잡을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고 어? 그러한 생각에 어떻게 분산이 되나요? 또 음, 알아짐 알아짐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알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뭘 알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사님 목소리가 음? 들리니까 알아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진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들리는 그대로일 뿐이잖아요. 네네. 들림이라는 표현인데 지금 들리는 것을 들린다라고 인식하면서 들어요? 그냥 저절로 인식이 됩니다. 그냥 그러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네, 그럴 때 생각이 들 때도 그냥 그러할 뿐이잖아요. 네. 그러함을 규정 없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응? 규정할 수 없음이라는 것이 뭔데요? 그 기억으로 나면 그 생각, 그것도 규정될 수 없음인데 도대체 어떻게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부 규정될 수 없음이란 그 생각을 또 규정하기 때문에 또 규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음, 네. 그러면은 알아짐 이런 것은 저절로 알아지기 때문에 굳이 암 알아짐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아니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알아짐에 대한 암을 이게 안 하면은 생각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고사님. 뭐요? 그러면 알아짐을 하면은 그 알아짐에 빠진 거죠. 반대로. 생각에 빠지는 거나 알아짐에 빠지는 거나 그게 그거죠. 둘 다 도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이쪽도 빠짐이 없고 저쪽도 빠짐이 없는 그런 경우 상태를 도라 이런 거예요. 알아짐에 빠졌다고요? 그렇죠. 그럼 생각에 그러면 생각에 빠지잖아요. 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이쪽에 빠지기 때문이라는 얘기. 알아짐이라는 데 빠지기 때문인 거예요. 알아짐이라는 그런 경험에도 빠질 수 없음이고 규정될 수 없음인 거예요. 뭐 계속 알아짐 하는 게 아니고요, 고사님. 예. 한 번씩 이제
에, 뭡니까, 이제 알아짐이 되고 있는지 한 음, 번씩 자극 차원에서 음. 한 번씩 뭐가 알아지고 있지? 뭐가 인식되고 있지? 그렇게 한 번씩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계속 말하지 그런데, 말하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누가 물어봐요, 그래? 응? 뭐가 물어봐요? 물어보는 주체 없이 그냥 알아짐이 인식되고 있는지 한 번씩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그런 거, 뭐, 그런 것이 일어나는, 어? 뭐, 가령 그러함을 점검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네, 점검이라 하는데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또 네, 점검이라는 것도 규정될 수 없으니. 맞습니다. 그 음, 점검이 일어나는 거지. 뭐 음, 그걸 뭐 계속 막 음, 점검해야지 이런 음,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그러함일 뿐이고, 또한. 그러니까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음? 그냥 네, 알아짐, 알아짐 한다? 예, 그것도 이쪽 알아짐이라는 그것에 대한 또 빠짐이. 그래서 네, 이쪽도 저쪽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경험이란 말에 또 빠질까 봐서 그냥 그대로일 뿐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라는 것은 어떻게 이쪽 말, 이런 말, 저런 말이 아예 붙을 수 없는 그냥 그러함이. 네. 그 알아짐에서는 그 실체가 없고 주체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에 빠졌을 때도 음, 이게 혹 뭐 그 세간에서는 멍 때린다 음.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멍 때린 상태, 생각에 빠진 상태도 그때도 나는 없거든요. 나란 주체는 없거든요.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사님? 생각에 빠지면은 네, 나라고 하는 관념 상태, 나라는 관념 상태가 없는데 네, 생각에 빠진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죠. 빠진다는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나라는 것이 있으니까 빠진다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가령 아상과 법상은 동시 발생인 거예요. 자, 아상도 상이고 법상도 상인데, 음? 네, 가령 법상이라 하는 것, 즉 생각에 빠진다는 말은 생각대로 하는 착각 상태라는 건데, 그러하면은 아상이라는 것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없다면은 빠진다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빠졌을 때는 분명히 나라는 게 안 느껴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뭐 나 하나요? 서양 사람들이 네, 맨날 내가 들어서 그러나요? 그냥 들었다 그러죠. 내가 네, 밥 먹었다 그래요? 그냥 밥 먹었다 그러죠. 네, 음?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밥 먹었다? 여기에는 벌써 나라는 관념이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네, 생각했다? 뭐, 서양 사람들이 뭐, 생각 좀 해봐 그러지. 어? 내가 생각했어? 네가 생각해? 이러나요? 그런데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관념이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빠진 상태는 그 나라는 관념이 있다. 네, 음, 나라는 관념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 빠진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음, 네. 그리고 거사님, 그 응? 한 번씩 응? 알아짐은 주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알아짐 상태는? 뭐, 그렇죠. 예. 네. 근데 한 번씩 음, 알아짐이 음, 그냥 알아짐 상태에서 빠진 것 같아가지고 음, 아주 가끔씩 저절로 알아짐이래 가지고 저절로 알아지는 걸 이제 자각을 하니까 음, 이게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음, 아주 가벼운 희열감이 딱 음, 밀려오더라고요, 고사님. 예. 음, 예. 음. 함이 없으면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저절로 그런데, 이게 그런데, 그런데, 예, 함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될 수 있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네, 가령, 그렇구나라고 규정되는 순간,
그거는 그냥 상인 거예요. 분별인 거예요. 네, 누군가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 한, 네, 누군가가 경험 상태가 이러니 저러니 해서 그렇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네. 스스로 그렇구나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거의 상이 분별이. 음, 그러면 그것은 바른 어떻게 보면 도라는 경험 상태일 수가 없어요. 도라는 경험 상태는 알아짐이라는 그런 인식도 없어요. 네,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냥 누군가가 경험을 어떻다라고 규정하면은 그 규정을 깨주기 위해서 어? 그런 경험 상태는 오히려 이렇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러함일 텐데 어떻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깨주기 위해서 나온 말일 수도 있어도 또 말대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규정이 돼서 상이 돼버린 거고 그러면 또 바른 이해라고 할 수 없어요. 네. 어떤 규정이라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요. 저 어떤 규정이라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없어요. 실제 경험에서는. 네. 음, 제가 옛날에 음, 20대 때 제가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목사님께서 음, 그 이제 선악과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음, 그때 제가 이게 순간적으로 선과 악이 없는 어떤 경험 상태에 와가지고 음, 그 미래에 대한 걱정도 완전히 이제 사라지면서 음, 한두 달간 음, 엄청난 희열 상태가 있었거든요. 음. 그때는 그러면은 규정이 없는 상태가 제가 있었던 겁니까? 과장님? 어, 근데, 네, 뭐예요? 사실은 한두 달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런 것은 뭐라고 그럴까? 규정된 상태. 어, 가령 처음 가령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이면은 네, 엄청난 희열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경험 상태일 수는 있어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된다? 그러면 그것은 규정된 상태라고 봐야 돼. 음, 가령 뭐 에카르트 톨리나 뭐 누가 뭐 그런 어떤 때 있으면은 희열이 뭐 오래 간다 뭐 언제 간다 그러는데 네, 뭐예요? 가령 우리가 이런 거와 같아. 막 배탈이 나서 맨날 화장실에 들락거리고 이러다가 자고 일어났더만은 어? 배탈이 없다는 것이 알아졌어요. 네, 그때 뛸 듯이 기쁜다든가 아주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근데 실제는 뭐예요? 배탈이 없는 것일 뿐이에요. 네, 기쁘다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게 아니라 음? 네, 가령 배탈이라고 하는 그러함이 없는 경험 상태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게 그리고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느낌이 기쁨이라 하는 거예요. 네, 실제 경험은 그런 것이 경험은 안 되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이 오래 가겠어요? 처음에 그런 생각이 없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드는 생각일 뿐이죠. 네. 그때의 기쁨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설사가 없어요. 그냥 없는 경험일 뿐이에요. 네, 그게 무슨 엄청난 희열이 어떻게 계속되겠어요? 가령 네, 그것은 다시 없는 것이 좋다. 응? 자, 거기에 비해서 이런 경험 상태가 좋아. 이런 경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경험에 대한 이 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함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현상적으로 뭐 희열이 얼마 간이 아니라 희열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선정이라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온전한 삼매, 온전한 도라는 상태가 아니다. 가령 깨달음이 일어나는 온전한 도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그람이 있는 그런 과정적인 그러한 하나의 경험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로 인해서 맨날 상에 빠져 있으니 그 느낌은 항상 무겁고 답답하고 애매하고 불편하고 흔쾌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함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문득 그렇지 않음이 느껴졌을 때 희열이 느껴져요. 네, 자, 그런데 그것은 그런 거고 그 희열이라는 것이 또 가령 이런 상태를 붙잡아서 그 상에 빠지면은 비록 희열이라는 상태는 계속되는 것 같아도 네. 자 그러면 어떤 상에 빠졌을 느낌이지 실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응? 결국에는 착각 상태고 그런 도라고 할 수 없는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때의 경험은 제가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 그때 제가 누나 집에서 있었는데, 누나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게, 이게 이제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밀려왔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이제 희열을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니고, 지금 전로님의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해서 우보고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우보고사가 경험이란 도라는 경험과 그런 희열이라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함인가를 단지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고, 네, 그러면은 전로님의 경험이 어떠했는가는, 음? 그러면 직접 점검해 보세요. 네, 네, 하여튼 뭐, 우보고사가 전로님의 경험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니 안 그러니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상이라는 경험과 상 없음의 경험, 네, 또 희열이라는 경험과 희열이라는 경험이 지속이라는 것이 어떠함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제가 잡으려고 잡은 거 아니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자동으로 사라지더라고요, 고사님. 그래요. 어,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죠. 음? 그게 뭐 지속되는 기간이 짧고 자, 그래서 어느 사람은 결국에는 제일 처음에 통찰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역시 앞의 답답함에 대한 기억의 느낌일 뿐이니, 자, 그러함까지도 이제 그런 상이 없는 경험이 되면은 그러함도 없다. 그래서 결국 평정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 네, 그래서 분별이 없는, 규정됨이 없는, 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는 네, 뭐 희열이니 여전히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불편도 괴로움도 경험되지 않고 경험 실제라고 하는 그냥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가령 뭐 생생함이니 또는 충만함이니 또는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이니 즐거움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스스로의 경험 상태는 그런 표현의 말조차도 없어요. 네. 그냥 뭐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경험인지 문득 음, 궁금해져가지고 좋아요. 예,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경험,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결국 그런 경험 상태는 어떠합니까? 라는 거예요. 네, 네, 자, 그것은 직접 경험으로 확인되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랍니다. 네. 거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변화,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무상. 예, 무상이 곧 무아인 거죠, 거사님?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네, 그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아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는 온전한 그런 규정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줄 수도 없어요. 그런 말들은 지금 이해라는 것을 전부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깨는 말들일 뿐, 네, 또 그 말로 붙잡을 수 있는 경험을 규정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 깨는 말이었으니 네, 어떤 규정도 없는 네, 그러한 경험 상태, 이게 바로 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 상태를 도라 일어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무상이니 무한이 뭐 경험 상태가 실제 경험 상태 이러니 저러니 그러고 있는 한은 실제 경험이라는 것이 어떠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우보고사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을 다 깨주는 말이었지. 다시 우보고사의 말로서 규정하라는 말이 아니. 네. 근데 이게 거사님은 이제 거사님을 저의 스승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니까 또 그거 거- 그거는 결론님 생각이고 근데 우보고사가 거사님의 뭐 스승이라 받아들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보고사 말을 믿으라 한 것도 아니고. 네. 응? 그,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사님의 이제 법문이라든가 가르침을 가벼이 또 여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데 무겁게 여길 게 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님 말씀을 음. 깊이 깊이 받아들이고 아니요, 아니요. 그렇다면 전부 다 네.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부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부처님은 말씀하신 게 없어요. 뭐 십이연기도 말씀하셨고 사등교도 말씀하셨고 자, 십이연기를 말씀하신 것은 네. 착각이 있을 때 중생이 그러하다는 거고, 착각이 없으면 그러함이 없다라고 했으니, 도대체 네. 없는 것을 어떻게 무겁게 여겨요? 경험에서 그러함이 없는 건데, 네. 없는 걸 어떻게 무겁게 여겨요? 결국에는 부처님이, 야, 이런 것은 전부 다 중생들의 착각이야. 그러니까 착각이 없으면은 그런 것은 없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뭘 무겁게 여겨요? 그러면 실제 경험이 그러하다는 것이 실제 경험이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알 수 있는 것일 뿐. 음?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새로 붙잡을 게 없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음, 그것을 착각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음, 부처님 말씀을 음.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럴 거죠.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러한 거죠. 부처님 말씀을 바로 이해했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뭐, 부처님이 깔라마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응? 지금 내 스승이라고 모신 분에 대해서 그 말도 그냥 믿고 따르지 말라고. 아니,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냥 규정 없는 그냥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것일 뿐, 부처님은 상을 깨고 착각을 깨는 그런 말씀하셨을 뿐, 뭔가 붙잡을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뭔가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모시려고 하고 묻게 여긴다면은, 그건 부처님 말씀을 전부 다 규정될 수 있는 말씀으로 여긴다는 건데, 그런 것은 전부 부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결과예요. 네. 그거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음, 네. 그냥 모든 법문은 중생들의 무지를 깨주기 위한 법문인 거죠. 네. 그래. 네. 자, 그래서 정작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험 상태는 말과 글이 붙을 수 없는 그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과 글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과 글은 무지를 깨주기 위한 그런 말과 글일 뿐인 거고, 붙잡을 수 있는 말과 글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그 말을 붙잡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한다면 그건 착각이고, 네. 그런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에서도 마지막에 이제 뭐 전부 다 무로 다 돌린 거지 않습니까? 뭐 색성량 미촉법 아니비설시니 그런 식으로 다 돌린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뭐 그런 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뭐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하는데, 또, 근데 또 실제 상황에서는, 거사님 동영상 본문을 보고, 뭐, 자꾸 그러면은, 자꾸 또 그게 또, 자, 근데 내용이, 그 동영상 본문은 내용이 그 남고, 전론님하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네, 가령 그 동영상의 대화자하고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대화자에 따라서 말이란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요. 네, 근데 그 말을 가지고 전론님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음,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서 말이란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자기와의 대화 아닌 말을 가지고 또 그 말을 붙잡아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잘못된 이해인 거고 잘못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보고사의 말은 상대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음. 아, 그러면은 동영상 본문을 이렇게 막 많이 볼 것도 다른 사람에 맞는 본문이기 때문에 저한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무작정 듣는 것도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거사님. 저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규정해 가면서 붙잡으면서 보면 도움이 안 될 거고 네, 그냥 들리는 그대로면은 네, 거기에 나오는 말이라도 내 경험과 맞지 않다. 그러니까, 즉, 내 경험을 내 경험 그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으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무의미한 도움이 안 된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어요. 네, 이 세상에 규정 없이 들리는 그대로면은 모든 경험이 다 자각이 날 수 있는 경험이고, 네, 자, 그 중에서 더욱더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 지금 인식되는 이런 내용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들리는 인연이야. 더더욱이나 자각이 날 수 있는 인연인데, 네, 더더욱이나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더더욱이나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함이죠. 네, 네, 자, 결국에는 경험 상태의 점검이 중요한 거예요. 네. 전번 통화에서 거사님 음, 이게 모든 경험 내용은 의식 경험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경험들이 다 의식 경험 내용이지 않습니까?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의식 경험 내용이니까 음, 뭐 제가 거사님 말씀을 듣는 거라든가 음, 거사님께서 전로의 음, 말을 듣는 것도 다 의식 경험 내용이고 음, 이게 원천적으로 이게 다 의식 경험 내용이라서 음, 이게 사실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음, 우리가 뭐 음, 잠에서 딱 깼을 때 음, 그때 물론 이제 잠에 있을 때는 의식이 침잠돼 있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딱 깨면은 음, 그때부터 의식 경험 내용이 생생하게 음, 펼쳐져서 분별 경험들이 음, 뭐 책상 시계 소리 뭐 침대 이불 이런 음, 것들이 다 음, 저절로 음, 의식 경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원천적으로 이게 분별 경험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거야 착각인 사람들에게야 네. 분별 경험이지만 착각이 없는 사람에게야 무슨 분별 경험이에요? 분별 없는 경험이지. 분별 없는 경험이라고요? 예.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사님. 그 분별 경험, 지금 이 소리까지, 이 말까지도 분별 안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네. 그러니까 거사님 목소리는 음, 그 연기 작용으로 이게 음, 없는 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음. 연기 작용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근데 이제
실제는 연기작용으로 나온 건데, 현상적으로는 음. 이게 이제 착각 경험이란 거죠.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착각을 분별이라고 이러네요. 음? 네, 실제를, 실제, 저희를 분별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착각을 분별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 그러니까 아, 착각. 착각이 있는 사람에게야 분별이겠지만은 네. 착각 없는 사람에게는 분별이 없어요. 도대체 이불이 뭐가 이불이며 침대가 뭐가 침대예요. 음. 그러니까 착각이 없는 깨달으신 분은 음. 분별 경험과 무분별 경험이 동시에 일어납니까? 아니, 봐요. 분별 경험이 없는데 무슨 또는 무분별 경험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분별 경험이 뭐예요? 어? 그런 것이 규정될 수 없음인데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 어떻게 있겠어요? 아니, 거사님도 이불과 베개, 뭐, 이렇게, 뭐, 책상, 뭐, 자, 그런 의자, 것은 봐요. 느껴짐이고 그냥 보이는 보임일 그럴 뿐인데 세상 네, 사람이 이불이라 그러니까 이불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실제 분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네, 우버그사한테는 그런 분별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불이라 그러니까 우버거사도 이불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버거사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할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우버거사한테는 이불이다, 뭐 침대다 이런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느껴짐이고, 그냥 보임이고,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규정될 수 없음, 규정 없는 그냥 보임이고, 규정 없는 그냥 느껴짐이고, 그냥 그람일 뿐이에요. 근데 뇌에서 음, 동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식탁을 보면은 음, 의식에서, 음, 아, 저거는 과거 경험이 자동적으로 소환되면서, 아, 식탁이구나. 음. 자동적으로 분별되지 않습니까, 거사님? 아니요? 왜 그 자동적으로 분별되나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야 자동적으로 분별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분명한 어떤 자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런 자동적인 분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식탁을 봤을 때 뭐라고 인식됩니까, 거사님은?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그냥 규정 없는, 규정될 수 없는 그냥 보임이라는 경험일 뿐이. 그냥 보이면 있는 겁니까? 그래요. 보임도 규정될 수 없는 보임이. 그게 참 신비롭게 들리거든요. 거사님 말씀이. 자, 도라는 경험 상태가 되어져 보면 알아요. 자, 그것은 분별로서 아무리 그것을 이해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뭐 신비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착각이라는 것이 뿐인데 착각 없는 그런 것일 뿐인데 뭐 신비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나 그냥 당연한 거고, 응? 그냥 그럴 뿐인 건데. 근데 진짜 보임만 있는 순간에는 음, 이름이 붙기 전에는 음, 뭐 저도 음. 그런데 그, 그 다음에 이름이 딱 붙잖아요. 저건 식탁이다. 이거는 이불이다. 베개다. 아니, 봐요. 이름은 이름일 뿐인데 이름이 있다고 해서 왜 붙나요? 그거는 착각인 사람에게 이름이지. 착각 네, 없는 사람에게는 이름은 이름일 뿐인데 네. 가령 이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분별이 되고 붙는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거사님한테도 음. 이름이 붙긴 붙는데, 아, 저거는 이제 단지 건강경에서 말하듯이 이름이 이름일 뿐이다. 이거는 이것이 아니고 단지 이름일 뿐이다. 이런 경험 상태인 거죠. 아니요, 봐요. 이름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가지고 알고 하는 것은 이름대로 그렇게 규정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보우사한테는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규정될 수 있는 경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가령 이름이라는 것은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이 아니라면은 이름이라는 것은 인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이름이 쓰여진다 하더라도, 가령 이름이 가리키는 그러함에
규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규정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역시 규정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이름이 있든 없든 네, 다를 바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탁에서 밥 먹는 숟가락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숟가락 용도로 쓰기 때문에 숟가락인데, 음, 근데 이제 다른 걸 접시를 가지고도 음, 숟가락 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면은? 아니요, 아니요. 자, 그런 것은 숟가락이라는 그 개념에 빠지는 것을 고정되는 것을 깨주기 위한 말. 네, 접시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숟가락이란 것도 실체가 아니고 접시란 것도 실체가 아닌데 네, 접시를 숟가락이라 하든 뭐 숟가락을 숟가락이라 하든 네, 나무잎을 숟가락이라 하든 네, 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나무잎도 실체가 아니고 접시도 실체가 아니고 네, 숟가락도 실체가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자, 문제는 그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제 경험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한다는 실제 경험, 무상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라는 실제 경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거사님은 식탁을 보든 베개를 보든 이불을 보든 규정함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우리 실제 경험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 말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실제 경험이라는 무상하다는 실제 경험, 항상 변한다는 실제 경험,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 이제 규정함이 없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 실제 경험에 대한 표현이 네. 이상이라는 말이고 무한하는 말이고 네. 구성될 수 없으라는 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저한테 실제적이 다가오고 아까처럼 처음에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건 다 관점이 어떻게 말이면은 와닿고, 응? 봐요. 도대체 그 가령 그 뭐라고 그러나 뭐 여마시중이라 그러나 응? 그런 것이 네. 어떻게 일어나요? 말이 아닌 응? 바로 실제 경험이 어떠함인가 이런 말이 있으면 실제 경험이 어떠함인가 그것이 감이 잡히고 그것에 대한 납득이기 때문에 응? 무슨 말인지 안다는 거지. 이런 네. 말을 하면 납득이 되고 이런 말을 안 하면 납득이 안 되고 그런다는 것은 관념에 매여 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이 매여 있다는 증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실제 경험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은 거기 지금까지 이거 계속 한 말이 전부 다 실제 경험을 가리키는 말들이었는데 네, 그게 실제 경험이 와닿아야 우보고사 말이 이해가 된 거지. 네. 이런 용어를 쓰면 와닿는다. 그런 건 개념적인 이해일 뿐이잖아요, 또. 이제 무상과 이런 표현보다는 이제 거사님께서 그런 모든 것이 변한다는 실제 경험을 가지고 아까 얘기를 하셨으면은 저한테 신비롭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걸 빼고 말씀하시니까 좀 신비롭게 다가왔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우보고사는. 어? 뭐가, 그냥 전로님 스스로가 그랬던 것일 뿐이지. 우보고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 실제 경험이 어떠함인가를 이야기했을 것일 뿐이고, 어? 네, 달리 다른 말을 한 게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거사님.